지난 2022년 2월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30일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검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 지방법원은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사마드 네 씨에게 이날 30년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새벽 4시 20분께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이 씨의 아파트에 따라 들어가 이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씨가 귀가 중인 이 씨의 뒤를 밟아 따라가는 장면은 아파트 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뒤를 바짝 쫓아온 네 씨가 문이 닫히기 전에 내부로 진입하면서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새벽 4시 22분께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시간도 넘게 지난 오전 5시 40분에야 현관문을 부수고 이 씨 자택 안에 진입했습니다. 이 씨는 욕실에서 최소 40군데의 자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침대 밑에 숨어있던 네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네 씨는 인근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2012년 이후 강도 등의 혐의로 최소한 10차례 이상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네 씨에게 2급 살인죄와 성범죄 의도가 인정된 1급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으나 네 씨는 범행을 부인해오다 지난달에야 비로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노숙자에게 한인 여성이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사건 직후 한인 교민 사회는 물론 뉴욕 아시아계 지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진 바 있습니다. 네 씨가 이 씨를 살해하기 불과 5주 전에도 체포됐다가 보석금도 내지 않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뉴욕주의 느슨한 보석 관련 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8일 뉴저지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25분께 뉴욕 근교의 한인 밀집 도시인 포트리의 메인 스트리트 소재 피나클 아파트 단지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있던 한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이 도움 요청을 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한인 양용 씨가 사망한 사건에 이어 또다시 한인 여성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이 여성은 긴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총격 발생 30여 분 만에 결국 사망했으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숨진 사람은 20대의 젊은 한인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검찰에 따르면 당시 911으로 자신의 남매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피나클 아파트 단지로 출동한 경관들 중 한 명이 아파트 건물 복도에서 신고자와 대화를 나눴고 이후 해당 아파트 유닛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해당 아파트 유닛에는 신고자의 남매로 여겨지는 여성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등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 여성은 경찰에 들어오지 말라며 문을 닫았고 이에 경찰은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다른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경찰이 도착하자 경관들은 문을 부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여성이 다가오자 한 경찰이 여성의 가슴에 총 한 발을 쐈다고 주 검찰은 밝혔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시 58분께 사망했습니다. 주 검찰은 경찰이 현장에서 칼을 회수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의 총격 당시 사망한 한인 여성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하고 경찰이 총격을 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경찰이 너무 과한 대응을 한 듯하다. 만약 칼을 들고 있었다면 테이저건을 사용하거나 여성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정신건강 관련 911 신고 대응을 위해 법 집행관과 정신건강 및 위기 전문가가 공조하는 Alive Together라는 대응 프로그램이 뉴저지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포트리타운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 지역의 산과 국립공원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29일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파이어라는 이름의 산불로 지금까지 1,489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역대 6번째 규모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의 12배가 넘고 로스앤젤레스시보다 더 크며 서울 전체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큰 산불은 2020년 8월 발생한 컴플렉스 파이어로 4,046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동안 파크 파이어는 2배 이상의 면적을 태우는 등 빠른 속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뷰트, 플루마스, 샤스타, 테아마 등 4개 카운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지역에서 1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또 수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가 하면 4,000개 이상의 다른 건물들이 산불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 수천 명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약 12%만 진압된 상태라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주민이나 소방 인력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산불은 화염 토네이도를 일으키면서 캘리포니아 북동부 레슨 화산 국립공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도 3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확산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불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연기는 대기 중으로 높이 올라가 대륙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예측센터 앤드류 오리슨 예보관은 플로리다와 멕시코만 연안을 제외하면 현재 미국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미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소송에 대해 약 14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메타와 텍사스주는 2022년 2월 메타가 얼굴 인식 기술 등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텍사스주는 페이스북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얼굴 등의 구조를 파악해 이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텍사스주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했던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소송 가운데 하나의 주에서 확보한 최대 규모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이 역사적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가 법을 어기고 텍사스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 텍사스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미래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기술을 플랫폼 내에서만 써왔고 제3자에게 팔지 않았지만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페이스북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는지 이를 어디에 이용할지 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텍사스주와 합의한 14억 달러는 메타 분기 매출의 약 4%, 순이익의 10%를 넘는 수준으로 지난 1분기 메타의 매출은 364억 6천만 달러, 순이익은 12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후드가 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30일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사가 제조한 일부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차량 후드가 열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잠재적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약 185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또 레치가 풀린 후드는 완전히 열릴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를 막고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2021년부터 2024년식 모델 3 SX와 2020년부터 2024년식 모델 Y 제품이 해당합니다. 회사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1%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 통신 방식으로 무료 배포했습니다. 테슬라의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3월 하순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후드가 저절로 열리는 현상에 대한 고객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레치 스위치 변형으로 인해 후드가 열린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리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유럽과 북미 시장보다 중국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지난 6월 후드 레치의 스위치 변형을 검사하는 연구를 시작했으며 안전을 위해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차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해당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3건의 보증 청구 또는 현장 신고를 확인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충돌이나 부상, 사망 사고는 인지한 바 없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낮 12시 30분 기준 테슬라는 전장보다 4.34% 내린 222.0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메디케이드를 전통적인 의료 및 처방 영역을 넘어 대폭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제비 프리츠커 주지사는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주의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1115 시범 면제를 승인하여 주가 곧 메디케이드 범위를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 영역을 넘어 확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주택, 영양, 출소 지원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이드의 변혁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주택 및 주택 지원,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폭력 개입 및 예방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일리노이주 메디케이드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행정위원회 의장은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웨이버스를 통해 지역 사회 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승인된 첫 번째 주이며 교정시설에서 출소 준비를 돕는 5주 중 하나로서 사례 관리 및 신체 및 행동 건강 서비스도 이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라며 이 면제가 일리노이주 전역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9일은 확장 승인 발표일이었으며 변경 사항이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시카고 음식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랜트 팍에서 열릴 예정으로 주최 측은 참여 업체 라인업이 매체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40개가 넘는 음식 부스와 12개가량의 푸드트럭이 참여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시카고를 대표하는 다양한 국제적인 맛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무대에는 Forget You의 히트 가수 시로 그린을 포함해 아미라 자즈라, 존비, 니노 어거스틴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할 예정이며 추가로 구스 아일랜드 스테이지에서는 엘리자베스 모엔, 가바초, 토야코야 등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도시의 요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글로벌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축제가 시카고와 전 세계의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주말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